언젠가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에 먹고 싶은 메뉴를 미리 정해두고 서둘러 식당으로 가 혼자 식사를 즐깁니다. 동료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메뉴를 물어볼 필요도 없으니 그만큼 자유롭고 여유로워졌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취미 생활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느슨한 커뮤니티 속에서 교류를 이어갑니다. 그들과는 나이와 취미 정도만 알고 지낼 뿐 깊이 관여하지 않으니 오히려 부담 없이 편안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 관계는 나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인생의 필수적인 절차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질문도 드물어졌습니다. 덕분에 혼자 살아가겠다는 나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에 흔들리곤 했지만 지금은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혼자가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뒤 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홀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바빠지거나 자녀가 독립하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쳐 스스로 혼자의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홀로 있음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삶에 주는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결국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소중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홀로 있음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고 왜 홀로 있는 시간이 소중한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것을 기분 좋게 허락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불쌍한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다져가는 작업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파악한다. 좋았던 경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경험들을 좋아하는지 깨닫게 된다. 내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인생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타져나갈 때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남을 의식하는 것이다. 특히 나의 주변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행동들은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방해가 된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가 나 스스로를 불쌍하게 흉내내는 순간이다.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지 않아도 될 부러움, 질투 등의 감정들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게 된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홀로 된다는 의미는 남을 의식하는 것들을 털어낸다는 뜻과 같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원하지도 않은 행동을 하며 억지로 표정을 지어보고 마음에 없었던 말을 내뱉었던 나를 걷어내본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봐, 혼날까봐,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와 같은 걱정들을 흘려보낸다. 그렇게 덜어냄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된다.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순간은 즐겁고 설레는 일이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사람은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홀로 있음에 내몰릴 때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로지 인간만이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를 제외한 다른 누군가는 언젠가 떠나가기 마련이다. 누구든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수는 없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이 전형적인 예이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 불쑥 찾아온 고독이 괴롭히고 마침내 나를 좀 먹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일상에서 홀로 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좋다고 몽테뉴는 말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아버지와 남동생의 죽음 뒤 38세에 자신의 집에 나만의 공간을 마련했다. 그 공간에 머물면서 온전히 홀로됨을 선택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돌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친구나 지인들에게 권세와 명예를 위해 애정을 베푼다면 그는 모든 애정을 자신의 영혼과 육체에 쏟아부었다. 그렇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들여다보았다.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홀로 있는 나만의 공간은 중요하다.
언제든 나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나만의 방을 마련해서 진정으로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나만의 공간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 즉 내 대한 사색은 곧 나를 충분히 존중하는 행동들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치고 힘이 들 때 온전히 내게 집중하면서 나를 돌본다.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고 나의 삶을 바라본다. 그렇게 홀로 보내는 시간은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홀로 있음은 곧 자유와 연결된다고 이야기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인생에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완전하게 자기 자신으로 있는 것이 허락된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남겼다. 고독 속에서 높은 정신을 쌓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다. 그는 누군가와 함께 타인과 함께 할 때는 상대를 맞추어야 하기에 자유로움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인과의 교류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타인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과 지혜를 쌓기 위해서도 몰입의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몰입을 위해서는 완전히 혼자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한 고독 속에서만 깊은 몰입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고독한 시간을 통해 내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나의 가치와 혼자 있는 시간은 비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이 많을수록 자신에 대한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농문 교수는 몰입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온전히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기 위해 뇌의 일부를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몰입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의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몰입의 중요성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나 투자자들은 주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깊이 몰입합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독의 시간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고 사업에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곤 한다. 나만의 결과물을 만드는데 있어 혼자만의 시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나이체, 쇼펜하우어, 몽테뉴 외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혼자만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좋은 점이 많다. 그 중에 3가지 장점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아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되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면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된다. 삶을 가꿔 나가는 데 있어 귀중한 자원 같은 시간이 바로 온전히 혼자 있는 순간들이다. 둘째로 나라는 사람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게 된다.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중심을 잃게 된다. 삶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직장 문제부터 가족 문제까지 인생 단계마다 문제들로 가득하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풍패에 내가 휩쓸려 나갈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다. 언제든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어떤 문제든 대응해야 하시다는 주체는 나 자신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나의 의지와 생각이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혼자만의 시간이다. 셋째, 나다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다운 선택을 하게 되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삶을 채워나가게 된다. 타인이 바라보았을 때 이상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만족하는 것들로 삶이 채워지기 때문에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혼자만의 시간도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거나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순간들에는 반드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꾸며 동시에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언제부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에는 먹고 싶은 메뉴를 미리 정해두고 서둘러 식당으로 가 혼자 식사를 즐깁니다. 동료를 기다리거나 메뉴를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 더 자유롭고 여유롭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레 줄어들었지만 취미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느슨한 커뮤니티에서 교류하며 지냅니다. 그들과는 나이와 취미 정도만 공유할 뿐 깊은 관계를 맺지 않기에 부담 없이 편안합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아도 되는 이런 관계는 오히려 큰 위안을 줍니다. 요즘 결혼을 삶의 필수 절차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결혼은 언제 하느냐는 질문도 거의 사라졌고 혼자 살아보겠다는 나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질문들에 흔들리곤 했습니다.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주변의 도움 없이 내 삶을 온전히 꾸려나갈 수 있을지 고민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혼자가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뒤 혹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더라도 배우자가 바빠지거나 자녀가 독립하면 자연스럽게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쳐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사랑하고 나만의 속도로 인생을 가꿔보세요. 그렇게 혼자서도 온전히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찾아온다 배우자와 이별할 수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지만 배우자가 갑자기 일이 바빠지거나 자녀가 독립하는 등 혼자 보내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내 의지로 갖게 되었을 수도 있다.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홀로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홀로 있는 시간의 필요성과 각자가 생각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홀로 있음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고 왜 홀로 있는 시간이 소중한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것을 기분 좋게 허락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불쌍한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다져가는 작업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파악한다. 좋았던 경험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경험들을 좋아하는지 깨닫게 된다. 내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인생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져나갈 때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남을 의식하는 것이다. 특히 나의 주변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행동들은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방해가 된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가 나 스스로를 불쌍하게 흉내내는 순간이다.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지 않아도 될 부러움, 질투 등의 감정들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게 된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홀로 된다는 의미는 남을 의식하는 것들을 털어낸다는 뜻과 같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원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억지로 하거나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던 나를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걱정들도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다 보면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은 즐겁고 설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홀로 있음에 내몰릴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와 만나고 헤어지는 존재이기에 결국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언젠가 떠나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처럼 가까운 이들과의 이별은 특히 큰 고독감을 남깁니다. 몽테뉴는 이러한 고독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일상에서 홀로 시간을 보낼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8세의 몽테뉴는 아버지와 남동생의 죽음 이후 자신의 집에 나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온전히 혼자가 되는 시간을 선택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명예와 권세를 위해 애정을 남에게 쏟는 동안 몽테뉴는 모든 애정을 자신의 영혼과 육체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언제든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홀로 있는 나만의 공간은 단순한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관계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나만의 공간에서의 사색은 나를 회복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은 나를 더 잘 이해해야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고 내 삶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홀로 보내는 시간은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곧 자유와 연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며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높은 정신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상대방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몰입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온전한 홀로 있음이 필수적입니다.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만 깊은 몰입과 다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강조하며 고독이 자기 성찰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설파했습니다. 황동문 교수 역시 몰입을 위해서는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같은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몰입은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홀로 있는 시간은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나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발생하는 방해 요소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하기 위해 우리의 뇌는 항상 일부를 대기 상태로 둬야 합니다. 이는 깊이 몰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농문 교수는 어떤 것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분야에서 천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자기 가치를 높이는 고독의 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나 투자자들은 2에서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동안 혼자만의 몰입 시간을 가지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중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나만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몰입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나이스, 쇼펜하우어,
몽테뉴를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혼자만의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게 집중하는 시간.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즐겁고 유쾌할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주변의 방해 없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시간은 마치 삶을 정리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과 같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면 사람은 쉽게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직장 문제, 가족 문제 등 다양한 도전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을 줍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고독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결국 어떤 문제든 해결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나의 의지와 생각에서 시작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저 혼자만의 시간, 일의입니다. 셋째, 나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선택일지라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나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이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혼자만의 시간도 삶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삶의 성취를 이루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할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중심에는 반드시 고독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게 하며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